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체형 불균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지금부터는 내가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체형을 어떤 불균형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방법, 체형 불균형을 진단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자세균형 회복 요가 운동 처방서를 보시죠. 자세균형 회복 요가 운동 처방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3개월 후 재조사 요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체형 진단을 한 것을 보통 3개월 정도마다 체형 진단을 다시 해서 그동안 무엇이 좋아졌는지, 무엇은 나빠졌는지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통 3개월 정도마다 이 체형 진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명 난에는 상대방 이름을 적고 작성자 난에는 본인 이름을 적어서 체형 진단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불균형 자세 진단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수직이동 쏠림은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수직이동 습관이 수직이동 좌측형이냐 우측형이냐 라는 것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울림 쏠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골반의 기울어진 불균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좌반상인지 우반상인지를 체크해서 표시를 하게 되죠. 2번 기울림 쏠림 이후부터는 불균형을 체크할 때 강중약을 별도로 좀 표시를 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불균형의 정도가 강한지 중간 정도인지 약한 정도인지 그것을 별도로 표시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비틀림 쏠림은 마찬가지로 골반의 비틀린 불균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왼쪽 골반이 앞으로 나가 있는 방향으로 비틀어져 있는지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비틀어져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표시하게 됩니다. 네 번째 칸에 보내드린 운동 처방서에는 빈칸으로 나와 있을 텐데 화면에서처럼 첫 번째 칸에는 측만이라고 적으시고 두 번째 칸에는 전후만이라고 적으시고 세 번째 칸에는 어깨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측만 불균형은 척추가 C형인지 역시형인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전후만 불균형은 척추가 전굴형인지 후굴형인지를 체크하는 내용입니다. 어깨 불균형은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우견전이 형성됐는지 왼쪽 어깨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좌견전이 형성됐는지 또는 우견상 또는 좌견상 이렇게 어깨 불균형이 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체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불균형을 내가 발견하는지 그 발견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체형 진단을 하는데 불균형 진단을 함에 있어서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은 수직이동 습관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체크하면서 척추가 C형인지 역시형인지를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체크하는 것을 내용을 살펴보죠. 자,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자세에서 수직 이동을 유도해 봅니다. 편안하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동작을 유도하는 것이 본인이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하던 무의식 중에 하던 본인의 습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중간중간에 수직 이동을 좀 유도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일어서 보세요. 자, 이렇게 일어설 때 어느 손을 먼저 바닥을 짚고 일어섰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앉아보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자, 이때 어느 손을 먼저 바닥을 짚고 앉았는지. 좌우 손을 동시에 짚고 수직 이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쪽 엉덩이가 먼저 바닥에 닿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앉은 자세에서 편하게 누워보세요. 이때도 어느 손을 먼저 짚고 눕는지
또 편하게 앉아보세요. 이때 어느 손을 짚고 이렇게 앉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누웠다, 앉았다, 섰다, 앉았다, 누웠다. 수직 이동을 하는 것을 관찰을 하시면 대개의 경우는 본인의 습관적인 방향으로 수직 이동 좌측 스타일은 왼손을 짚고 계속 수직 이동을 하고 수직 이동 우측 스타일은 오른손을 짚고 수직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내가 이 사람이 수직 이동 좌측 스타일인지 우측 스타일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수직 이동을 함에 있어서 일어설 때는 왼손을 짚고 일어서는데 앉을 때에는 오른손을 짚고 앉는, 이렇게 양쪽을 교대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수직 이동을 할 때 두 손을 동시에 짚거나 아니면 아예 안 짚거나 그렇게 수직 이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모양을 봐서는 수직 이동 무슨 스타일인지 파악이 어렵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이러한 습관들이 최근에 바뀐 습관일 수가 있고 과거 많은 세월 동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고자 할 때에는 과거 많은 세월 동안 본인이 습관적으로 쓴 방향에 따라서 형성된 체형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 체형 불균형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과 같이 좌우를 교대로 쓰거나 또는 균형을 맞춰서 쓰는 사람이더라도 체형 불균형의 모양을 보고 수직 이동 좌측 스타일이었을지 우측 스타일이었을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수직 이동을 한쪽 방향으로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근에 바뀐 습관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체형 불균형 내용을 또 같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두 다리를 펴시고 두 다리를 약간 떼신 상태에서 10cm 정도만 떼면 되겠죠. 좌우 다리를 교대로 좌우로 흔들어서 좌우로 흔들다가 가만히 힘을 빼보세요. 자, 이렇게 두 다리를 흔들다가 가만히 힘을 빼보면 한쪽 다리는 좀 바로 서 있는 다리가 있고 한쪽 다리는 더 누워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좌우 다리의 발의 각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더 열려 있는 다리, 더 누워 있는 다리 쪽 수직 이동 습관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수직 이동을 할 때 수직 이동 좌측 스타일은 항상 왼쪽 무릎을 이렇게 열면서 무릎을 구부리면서 수직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왼다리가 더 이렇게 눕는 변화를 가져가게 되죠. 그렇지만 수직 이동 좌측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 오른다리가 더 많이 누워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동작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이 동작은 참고사항으로 기억을 하세요. 수직 이동 좌측 스타일은 왼쪽 다리가 더 열려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동작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왼쪽 다리 무릎을 구부려서 발을 고관절 가까이 가져가셔서 무릎을 바닥 가까이 낮추는 동작을 유도해 봅니다. 수직 이동 좌측 스타일 이렇게 왼쪽 무릎을 바닥 가까이 낮추는 동작이 좀 수월하게 잘 되고 반대로 오른쪽 다리는 무릎을 바닥 가까이 낮추는 동작이 좀 어려운 현상을 만듭니다. 좌우 다리를 비교해서 어느 쪽 무릎을 바닥 가까이 낮추는 것이 더 잘 되나요? 를 물어보시면 잘 되는 다리 쪽 수직 이동 스타일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발을 이마 가까이 가져가는 동작을 해보면 수직 이동 좌측 스타일은 왼쪽 다리를 이마 가까이 가져가는 동작은 비교적 잘 되고 반대로 오른 다리를 이마 가까이 가져가는 동작은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그런 불균형을 갖게 되죠. 그것도 참고사항으로 기억을 하시고. 자, 이번에는 여다지로 앉아보겠습니다. 한쪽 고관절은 열고 한쪽 고관절은 닫는 형태로 앉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는 형태를 여다지 앉기라고 이야기하죠.
왼쪽 고관절이 열려 있으면 좌측 여닫이 앉기. 반대로 오른쪽 고관절이 열려 있으면 우측 여닫이 앉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직이동 좌측 스타일은 이렇게 좌측 여닫이로 앉는 것이 편하죠. 좌측 고관절이 열리는 것을 평상시에 많이 연습했고 앉아있는 자세에서도 이와 같이 좌측 고관절을 여는 그런 형태로 앉아있는 습관을 가질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앉은 자세와 반대로 앉은 자세 두 가지를 느낌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좀 편한 쪽이 있고 불편한 쪽이 있습니다. 수직이동 좌측 스타일은 이렇게 왼쪽 다리가 뒤로 가는 왼쪽 고관절을 모으는 형태로 앉아있는 이 자세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됐던 동작들을 이렇게 시켜보는 거죠. 잘 안 되는 쪽, 잘 되는 쪽을 발견하셔서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수직이동 좌측 스타일이겠구나 또는 우측 스타일이겠구나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고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체형 진단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으로 결정을 하는데 작용을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제로 수직 이동을 할 때 어느 손을 짚고 수직 이동을 했느냐 그것이 내가 판단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그 습관이 최근에 바뀐 습관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몇 가지 동작을 같이 보아서 수직이동 좌측 스타일인 경우에 그 좌측 스타일인 사람이 주로 갖는 체형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앉아보세요. 척추 전체가 좌우로 기울어진 불균형, 측만 불균형입니다. C형 또는 역C형의 측만 불균형을 체크를 하겠는데 척추 전체가 이렇게 기울어질 때 다리 근육의 경직도나 고관절의 경직도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좌우로 기울이는 동작을 시켜볼 때 비교적 정확히 척추가 휘어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좌우로 기울이는 동작을 할 때는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시켜봅니다. 먼저 두 손을 무릎 앞에서 바닥을 짚으시고 골반을 한쪽 방향으로 가만히 낮춰보도록 유도합니다. 골반이 왼쪽으로 내려갈 때 오른손 팔꿈치를 구부리도록 유도하죠. 그러면 척추 전체가 기울어지는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척추 전체가 역시 앞으로 살짝 전굴이 되어지면서 앞으로 숙여주면서 기울어지는 그런 모양을 만들게 되죠. 자, 지금 이 방향과 반대로 골반을 반대 방향으로 낮춰보세요. 이 두 가지 방향을 비교해 보시면 잘 되는 쪽과 잘 안 되는 쪽이 생깁니다. 잘 되는 쪽을 선택해 보세요. 자, 이렇게 골반을 왼쪽으로 낮추는 것이 잘 되는 경우라면 잘 되는 방향으로 척추가 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죠. 척추가 C자 형태의 불균형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역C자 형태의 불균형이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무릎 앞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동작을 유도한 경우에는 주로 허리 주변의 불균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허리 주변이 C형이냐 역C형이냐 이것을 집중적으로 발견할 때 지금 이와 같은 동작을 사용합니다. 허리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볼 때에는 이제 깍지를 껴서 손을 펴고 좀 더 동작을 큰 폭으로 유도해 보죠. 무릎으로 서신 다음에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골반을 바닥 가까이 낮추면서 상체도 적극적으로 반대 방향 45도 각도로 약간 전구를 유도하면서 기울이도록 동작을 유도해 줍니다. 척추 전체가 더 큰 폭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을 연출하게 되죠. 이 방향의 느낌과 반대 방향을 해보실까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했을 때 두 가지 느낌을 비교하셔서 잘 되는 쪽을 찾으시면 잘 되는 쪽을 선택해 보세요. 마찬가지
골반을 왼쪽으로 낮추는 것이 더 잘 된다 그러면 척추가 C형의 불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만 돌아오시고 손 내리세요. 이와 같은 동작을 통해서 잘 되는 쪽과 잘 안 되는 쪽을 발견해서 척추가 C형인지 역C형인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동작을 했을 때 좌우 방향의 느낌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둘 다 잘 돼요. 둘 다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동작을 보고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시켜보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등 모양이, 척추 모양이 어떻게 불균형이 있는지 내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일어서 보시죠. 서 있는 자세에서 발끝선, 엄지발가락 끝선을 평행하게 맞추어서 발을 모으신 다음에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유도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발을 모아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는 동작을 유도해 주면 뒤쪽에서 등 모양을 보기도 하고 또 전면 쪽에서도 등 모양을 보기도 해서 양쪽을 다 보시면서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의 근육이 어느 쪽이 더 이렇게 늘어나서 돌출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척추가 C형인 사람은 이렇게 왼쪽 등이 더 돌출이 되면서 늘어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게 되죠. 특히나 척추가 C형인지 역C형인지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허리 주변 좌의의 배근이 어느 쪽이 더 돌출이 되어 있는지 늘어난 경우에 돌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를 중심으로 허리 주변의 좌우의 배근이 어느 쪽이 더 돌출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왼쪽이 돌출이 되어져서 늘어나 있는 경우는 척추가 C형의 불균형이 있는 것이고 오른쪽이 돌출이 되어서 늘어나 있는 경우는 척추가 역C형이 있는 불균형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등 모양을 보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등 모양을 봤을 때 불균형이 선명히 보이면 불균형이 강한 거죠.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등 모양을 봤을 때 구별이 선명하게 가지는 않고 약간의 느낌을 줍니다. 약간 C형인 것 같은, 약간 역C형인 것 같은 약간의 느낌을 주고 구체적으로 좌우로 기울이는 동작을 해보았을 때 잘 되는 쪽, 안 되는 쪽이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죠. C형 또는 역C형. 예, 좋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자, 이와 같이 등 모양을 보고 척추가 C형인지 역C형인지 감을 잡으시고 또 그 불균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 모양을 봤을 때 선명하게 보인다면 불균형이 심한 것이죠. 거의 잘 모르겠지만 약간의 느낌이 또 C형 또는 역C형의 느낌을 주는 정도라면은 불균형이 좀 약한 정도겠죠. 등 모양을 보시고 감을 잡으신 다음에 좌우로 기울이는 동작을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두 가지 동작을 시켜보아서 잘 되는 쪽과 안 되는 쪽을 찾아서 잘 되는 쪽 방향으로 척추가 기울어져 있는 측만 불균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이동 습관을 어느 쪽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체형 불균형의 동작들이 어떤 불균형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시고 척추는 C형인지 역C형인지도 등 모양을 보고 동작도 보아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앉은 생활을 주로 하는 경우에 생활이 있는지 또는 서서 생활을 많이 하는 경우인지 그것까지를 확인하셔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직이동 좌측 스타일은 앉아있는 일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척추가 C자 형태의 불균형을 만듭니다. 수직이동 좌측 스타일이지만 서 있는 일을 장시간 아주 많이 한 경우에는 척추가 역C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명한 경우에는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선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비교 검토하셔서 수직이동 스타일과 척추 측만 불균형을 동시에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수직이동 좌측 스타일, 척추는 C형. 이와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 C형, 역C형 불균형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불균형 체크를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균형 체크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균형이 맞다는 얘기죠. 양쪽 운동을 다 해주라는 얘기가 됩니다. 불균형을 체크했다는 얘기는 그 불균형을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의 요가 수련 동작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불균형이 선명히 보였을 때 불균형 체크를 하시고 불균형이 거의 안 보이고 잘 모르겠는 경우에는 균형이 맞는 것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직이동 습관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체크하는 요령과 척추가 C형 또는 역C형의 측만 불균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불균형을 체크하는 것을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